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휴대폰도 숨기지 않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지낼 수 있으신가요? 사람은 보통 의심할 이유가 없을 때 가장 늦게 진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 오래 함께했고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는 자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믿음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온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관계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남성 김대철 씨입니다. 그는 25년간 아내와 함께 분식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부부가 함께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산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산악회에 들어갔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철 씨는 처음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나쁜 일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악회 이야기를 물으면 대답이 짧아졌고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늘 흐려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25년을 함께 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투, 시선, 질문을 피하는 태도, 그리고 예전엔 없던 거리감. 김대철 씨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괜한 의심은 부부 사이를 망친다고, 괜히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에 휘둘리는 거라고. 그래서 몇 번은 그냥 넘겼습니다.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산악회 총무로 저장된 사람과 나눈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너무 다정했고 취미 모임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철 씨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산에 가는 토요일마다 그는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고 아내가 하산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땀에 흠뻑 젖은 등산복 차림으로 내려왔고 시간도 정확히 맞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의심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뭘 더 의심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불안함을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속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시계는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우산을 접는 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섰습니다. 눈빛에는 불안과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발 제 의심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조사는 평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열고 닫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외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은행 업무나 장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평일에 그녀는 너무나도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속한 산악회는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평범한 동호회였습니다. 회원은 약 30명.
대부분 450대 남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산을 오르는 일정이었고 이번 주 목적지는 북한산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모임 장소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고 다른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등산복 차림도 행동도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산악회 버스는 출발했고 우리는 뒤따라 이동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자 회원들은 준비 운동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등산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고 우리는 점점 그들과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내려간 뒤였습니다. 하산 후 아내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내려왔고 땀에 젖은 얼굴로 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비슷했습니다. 또 놓쳤고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 반복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하산 중에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산악회 회원과 나눈 짧은 대화였습니다. 산에서는 특정한 행동이 신호처럼 통한다는 이야기, 일부러 바지 한쪽을 걷는 행위가 누군가와 빠지겠다는 표시라는 이야기, 그리고 모두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한다는 말.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날 이후 산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등산로를 벗어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피했을 법한 곳, 숲이 깊어지는 방향, 바위 뒤에 숨은 공간. 그리고 결국 숨겨진 오솔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자 산에서는 보기 힘든 평평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바위와 나무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가려주는 곳.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산악회 총무로 보이는 남성. 둘은 너무 익숙한 거리로 앉아 있었고 말없이도 오래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 30분 뒤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각각 다른 방향, 다른 시간에 등산로로 복귀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라는 걸요. 산이라는 공간은 그 선택을 감추기에 너무 완벽했습니다. 땀은 알리바이가 되고 등산 시간은 증명이 되며 자연은 모든 걸 묻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김대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산악회에 직접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직접 목격은 사람을 더 깊이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우리는 같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치악산이었습니다. 산악회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연스러웠고 그 남성과도 익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그 남성은 익숙한 타이밍에 등산로를 벗어났습니다. 마치 약속된 동선처럼요. 숲 안쪽 바위로 가려진 공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김대철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몸이 굳은 듯 멈췄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 모든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김대철 씨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산하는 길 내내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함께 어딘가 단정해진 결심이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 소송과 이혼 절차를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고 모든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는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25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산에 다시 오르게 됐다고. 처음엔 그 장소를 이겨내고 싶어서였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산이 자신을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출 산 능선, 조용한 마을 풍경. 25년 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자기 시선을 되찾은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김대철 씨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진실을 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의심 속에서 잠을 설치며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프더라도 확인하길 잘했다고요. 사람은 배신을 겪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배신을 계기로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산악회처럼 너무 그럴듯한 일상 속에 배신이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혹시 그 믿음이 확인하지 않기 위해 애써 만든 안심은 아닌가요? 진실은 아픕니다. 하지만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믿음이 무너진 그 순간, 끝까지 눈을 감은 사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믿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프더라도 진실을 확인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